내 이야기를 마구하고 다니는 동네 엄마.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온 지 어느덧 2달이 되어가던 어느 날, 저는 창가에 서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이 아파트는 20년이 넘은 아파트지만 단지 앞에 커다란 놀이터와 작은 정원이 있어 아이를 키우기에는 제법 괜찮은 곳이었습니다. 사실 이사 올 때 가장 크게 기대했던 건 아이 또래 친구들이었습니다. 이전 동네에서는 또래가 많지 않아 아이가 늘 외롭게 지냈고 저 역시 육아와 집안일에 매여 대화할 사람 하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는 꼭 아이도 친구를 사귀고 나도 편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있었으면 했습니다. 그날도 아이는 모래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저는 멀찍이 벤치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. 혹시 백이동에 새로 이사 온 엄마 아니세요? 요즘 자주 보이시던데. 고개를 돌리니 밝은 미소를 가진 또래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. 긴 머리를 질끈 묶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,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. 아, 네. 이번에 이사 왔어요. 잘 부탁드려요. 아, 그렇군요. 저는 이 동네 산지 7년 됐어요. 아이는 6살이고요.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저보다는 2살이 많은 언니였습니다. 말투는 친근했고 표정은 따뜻했습니다. 짧은 인사였지만 처음 만난 순간부터 왠지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습니다. 며칠 후 다시 놀이터에서 마주쳤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.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놀자 우리 대화도 점점 길어졌습니다. 여기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 괜찮아요. 저는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선생님들이 참 좋아요. 아, 그래요. 저도 알아봤는데 고민 중이었거든요. 그녀는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먼저 짚어 주듯 알려줬고, 저는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. 동네 정보라는 게 아무리 인터넷에서 찾아도 결국은 실제 경험자가 알려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되잖아요.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와 벤치에 함께 앉아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. 남편 이야기, 시댁 이야기, 육아의 고단함까지.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신기하게 제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그녀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들려주었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. 아이들이 놀다 지쳐 잠시 놀이터 옆 벤치에 기대어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. 솔직히 나도 여기 처음 왔을 땐 친구 하나 없어서 힘들었어. 애도 적응 못하고 울고. 근데 사람은 결국 다 적응하게 되더라.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데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. 저 역시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았거든요. 저도 그래요. 사실 이번에 이사 오면서 엄청 불안했거든요. 아이가 잘 적응할까, 나도 여기서 외톨이 되진 않을까 걱정됐어요. 그날 우리는 서로의 불안과 외로움을 토로하며 묘한 동지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. 집으로 돌아가는 길. 아, 드디어 나에게도 마음 터놓을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생겼구나 하는 안도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.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. 집안 형편, 부부 사이의 갈등, 친정과 시댁 문제.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에게나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.
그런데 이상하게 그녀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. 그녀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, 때로는 나도 그래 하며 공감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걸 털어놓게 되었고, 어느새 그녀는 제게 가장 가까운 동네 언니가 되었습니다. 아무리 가까워도 말 조심해야 한다는 경계심은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 어딘가에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습니다. 이렇게 우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습니다. 외로운 이사 초기의 불안함을 달래주던 그녀는 제게 큰 위로였고, 또 하나의 의지가 되었습니다.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. 제가 무심코 털어놓은 제 속 이야기가 언젠가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말이죠. 이사 온 지 3달쯤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단지 내 작은 정원 벤치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옆 아파트 동에 산다는 엄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. 아직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지만 인사를 나눌 정도로만 아는 사이였죠. 그런데 그녀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제 귀를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. 은우 엄마 시댁이랑 좀 힘드시다면서요? 요즘 젊은 며느리들 다 그렇다던데.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내가 시댁이랑 힘들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? 분명 그 이야기는 제가 지연 언니에게만 조심스레 털어놓았던 내용이었습니다. 남편과 시댁 사이에서 서운했던 일을 속상한 마음에 한번 이야기했을 뿐이었죠. 다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엄마는 어떻게 알았을까? 그 자리에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.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. 바로 놀이터에서 제일 가까이 지냈던 지연 언니. 설마 언니가 얘기를 한 걸까? 처음에는 애써 부정했습니다. 서로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밤늦게까지 통화도 하며 힘든 이야기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는 생각이 앞섰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만약 아니라면 대체 누가 제 얘기를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. 며칠 뒤 아이 생일 준비 때문에 단지 내 카페에 들렀을 때였습니다. 카페 앞 테이블에서 다른 엄마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 이름이 언뜻 들려왔습니다. 은우 엄마네. 요즘 남편이 집안일 거의 안 한다더라. 다 혼자 한다던데. 아, 맞아. 힘들다고 하더라고. 근데 되게 꿋꿋하지 않아? 나 같으면 벌써 병 낫겠다.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. 그건 정말 제가 지연 언니에게만 한탄처럼 흘린 이야기였습니다. 어느 날 밤 놀이터 벤치에서 남편이 야근으로 늦는 날이 잦다며 제가 힘들다고 토로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. 저는 일부러 자리를 지나치며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. 확실하다. 내 이야기를 밖으로 흘린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. 집으로 돌아오는 길, 저는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.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솔직히 털어놓은 제 이야기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니 불안하고 서럽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. 내가 왜 그랬을까? 괜히 말을 했어. 애초에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돌아보니 처음부터 제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던 게 문제였습니다. 물론 언니는 늘 제 편 같았고 그래서 제가 경계를 늦춘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제 속 이야기를 이렇게 동네방네 전할 줄이야. 직접 물어볼까? 참을까? 며칠 동안 고민이 이어졌습니다. 차라리 언니에게 솔직히 물어볼까?
혹시 내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한 적 있어요? 하고 묻는다면 언니는 뭐라고 대답할까요? 하지만 막상 그런 말을 꺼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. 혹시라도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거라면 그 순간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질 테니까요.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. 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놀이터에서 이야기를 풀어놓지 않았고, 언니가 요즘은 별일 없어? 하고 묻는 순간에도 대답을 최대한 짧게 하고 넘어갔습니다. 언니는 제가 왜 그런지 눈치챘는지 고개를 갸웃하며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? 라고 묻기도 했지만 저는 웃으며 그냥 피곤해서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리 가까워 보여도 내 진짜 속마음은 절대 쉽게 털어놓지 말자.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,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. 나는 단지 편히 털어놓았을 뿐인데, 누군가에게는 그게 가십거리가 되고,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가의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. 그렇게 저는 점점 지연 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. 예전처럼 마음을 털어놓지 않았고, 일부러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이미 제 이야기가 동네 이곳저곳에 번져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었습니다.